아파트란 공동주택의 한 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5층 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안목지수란 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통상의 건물 면적은 각 벽면의 중심선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물 면적과 실제 활용 공간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안목지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즉 한쪽 벽의 안쪽 부분에서 상대측 벽의 안쪽 부분 간 거리를 재, 방이나 거실 면적을 계산한다. 안목지수를 적용하면 실내 가용 면적이 벽 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되며 자재, 부품, 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다. 안전진단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 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진단에는 다음과 사항이 포함된다. 건물의 구조 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건물의 가격, 수선 유지비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따른 토지 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재해 위험 여부에 관한 사항, 도시미관, 토지 이용도, 난방 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 시공 등의 여부, 재건축에 관한 종합 의견. 압류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개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좁은 의미로서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압류 금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 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소송법 제532조는 일정한 유체동산을, 동법 579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재량으로 압류 금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532조의 균일적인 법정 압류 금지에 탄력을 주어서 채무자의 궁상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압류 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 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 정책적 목적과 국가적 공익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다. 압류 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압류 금지는 원칙적으로 강행적이며 이에 위반한 압류는 위법한 압류로서 집행의 방법에 관한 이에 의한 구제가 인정된다. 압류명령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의 주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 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 즉 채무자의 채권 양도, 면제, 상계나 제3 채권자의 변제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 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이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 채무자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류를 예고하면 미리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압류 금지의 채권일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유치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을 포함하나 이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요소는 아니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 문자로서 인쇄되며 대개는 기업자 또는 그 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지만 거래 당사자가 특히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것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개개 약관 자체에는 규법상이 없지만 약관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른다는 상관습 또는 상관습법이 존재하는 결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관습법설이 다수설이다. 약정해제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법정해제권에 대응되는 말이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유보하는 수도 있으나 반드시 당초의 계약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서도 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해약금의 교부, 환매의 특약도 약정해제권의 유보이다.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중 한 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 요건 위반의 달법행위라고 하며 또는 유질금지 위반의 달법행위라고도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 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부과된다. 과세 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설비비, 계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 경비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농지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있다. 양도증서 일반적으로 양도증서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 제도는 특히 기명주식이나 증권의 양도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즉, 주권의 주주로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이 난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에도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기명식인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식의 것이 있다. 어림셈법 복잡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대신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투자 분석법으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어림셈법은 특정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또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난해하며 미래의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창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폐류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폐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폐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 양식어업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 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 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보획, 채취하는 어업. 업무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 공간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스크로우 계약 이행 대행, 중간 수탁.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란 계약 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 대행을 해주는 중간 수탁자에게 필요 서류를 맡기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에스크로우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 당사자 이외에 제3자 입장에서 거래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서면의 수령 등 거래 관련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의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에스크로우 유사 업무인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스크로우라는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인 에스크라우에서 비롯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에게 공탁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역시 같은 제3자에게 공탁하면 제3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 이행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매도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우업자이다. 통상 에스크로우업자는 대금과 저당권 채무액 등을 정밀하게 검산하고 사법사사처럼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까지 대행한다. 에스크로우업자는 하나의 신탁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자기의 계정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에스크로우 계정이라 하며 중개업자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미국의 제도이다.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고객의 금전에 대하여는 업자가 서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라도 압류를 면한다. 에스크로우업은 부동산의 거래가 단순하지 않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청이 되고 있고 사실상으로도 비전문가로서는 복잡한 저당 채무액의 계산 등 어려운 과제가 게재되는 것이 선진국가의 현상이다.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민법, 에스크로우 면허법, 캘리포니아주 금융법 등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 중 사적지, 전통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역삼각형 토지. 역삼각형 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라 함은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수인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의 급부가 채무를 면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주종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와 다르다. 그 점이 보증채무보다도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 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보고 있다. 통계조사에서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연면적. 건축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연부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변제 방법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금전대체의 결제에도 쓰인다. 일부 변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기금 채권은 아니며 법문상의 규정도 없다. 연부는 일시에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해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대부 등에서는 대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래의 분할 상환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연볼 판매. 연볼 판매라 함은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
이자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연안관리법에서의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용역을 말한다.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 나,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위측 한계까지의 바다 연안용역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안의 육지 지역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연안구역 하천 부속물 손괴, 하천의 토사 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이 하천 및 하천 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연안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집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다.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열람 일반적으로는 도서나 서류를 조사하는 일, 부동산 용어로서는 공부로 조사하는 일, 즉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염전지적법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정 등 부속 시설물의 부재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다만 전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 공장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전은 지적도에서 염으로 표기된다.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 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상해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인 회사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하여지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에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영업권 상업상의 비결이나 명성, 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 지화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다수의 권리 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 전체에 대해 한 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겹권으로서 영업권이 인정된다. 영업권은 단일의 물권 아닌 무체재산권으로서 파악된다. 상인은 영업권에 관하여 영업상의 무형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의 침해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며 영업권은 독립된 권리로 양도할 수 있다.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의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과는 관계없는 특수한 등기이다. 또한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제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고 등기가 있더라도 그 소송 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 원인의 무효나 실효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을 주지는 못한다.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 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 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종국등기를 해야 할 실질적 또는 형식적 안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행해야 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와 가등기 등이 예비등기에 포함된다. 오수주택의 화장실이나 주방,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통칭하며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폐수라고 하는 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오수와 우수가 합쳐졌을 때 이를 하수라고 하여 오수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천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완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 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에 대한 민국 영토 안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6호로 제정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998년 5월 25일 전면 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정, 공포된 지 1개월이 경과한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전면 개정 이유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 이 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외벽 일반적으로 외벽이란 건물의 벽중 외기와 맞닿는 벽을 의미한다.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가 요구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면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은 요식행위에 포함된다. 용도구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용도구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의 법률에서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토지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도 용도구역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용도지구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준도시 지역 안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수산자원보존지구 등의 국토이용에 의한 지구를 총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용도지대라 함은 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불과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지역이나 중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총칭할 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용익권 타인의 소유물을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의 목적에 사용, 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에 대한 총칭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이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더불어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 물권을 구성한다. 광업권, 어업권, 입업권도 용익물권과 유사하다. 용적률 건축법에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의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자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된다. 또한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우선 변제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중에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채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 의한 채권, 예를 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복지연금, 자동차 손해보험 등의 할부금을 징수하는 청구권이 우선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운동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운동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 운동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체육관 다.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원가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된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입원가나 제조원가, 취득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원가 방식 부동산의 감정평가 3방식 중의 하나이다. 원가 방식은 부동산의 제조달에 필요한 원가에 착안하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가격 시점 현재 다시 대상물을 조달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다시 이것을 임대하면 얼마로 임대하느냐가 주된 관심이다. 원가 방식 중 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수법을 원가법 또는 복상식 평가법이라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경우에 수법을 적산법이라 한다.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적산가격, 적산법에 의해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 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 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 행위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 불능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 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싼 집을 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손해를 매도인에게 배상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있다.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혀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위도란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축의 하나로 경도는 본초자 우선으로부터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적도와 극 사이의 각 거리이며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90도까지 추정한다. 즉 지구 표면상에 있어서 적도에서부터 측정한 모지점까지의 각거리로 적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지구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하나가 된다. 위도는 경도와의 만나는 교점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어느 곳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 위락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점영업, 특수목욕장, 유기장 기타와 유사한 것, 투존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위락지구란 주거기능,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 촉진 지구 중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원을 의미한다. 위약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따라서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 손해의 발생의 무효, 액수의 여하에 불구하고 예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신뢰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에 수록되어 있는 유명 전형 계약이다.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사무의 내용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임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 계약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된다. 그리고 위임은 낙성, 불효식의 계약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교부되는 예가 많다. 위임장 형식적인 의미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대리권 수여의 증거로 쓰인다.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 하여둔 것을 특히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며 위임장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란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자가난방, 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의미한다. 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다. 위험물 제조소라. 위험물 저장소 마. 액화가스 취급소 바. 액화가스 판매소사.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아.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자. 기타 감옥 내지 암흑의 시설과 유사한 것,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다만 위험 부담의 민법상 규정은 이미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에 있는 사건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이용 또는 처분과 증권의 점유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이나 그 밖의 사원권도 무방하다. 은행권 내지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은 아니며 또 단순한 증거증권이나 면책증권 등도 권리를 화체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일 수 없다. 유동화자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유동화증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주의 규정에 의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사를 말한다.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유상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에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 의존 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 넓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서는 매매, 교환, 현상광고,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이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소시설이란 집중강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네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유수이용권 하천의 유수를 음료, 관계, 동력, 유수, 발전 등에 이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유수이용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행에 의하여 수리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유수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에 따라 수리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지고 있다.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유수시설이란 집중강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네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며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유지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소류지, 호수, 양어장, 연못 등의 토지와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유지는 지적도에서 유로 표기된다.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 설정자가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금하고 있다. 다만 상업질권이나 전당포의 질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원지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 내의 일반 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곳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유원지는 지적도에서 원으로 표기된다. 유찰 법원 경매 등 입찰에 있어서 유찰이란 입찰기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유찰의 경우에는 최저 경매 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신경매를 실시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차물의 간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 효력으로서 수선대금 청구권이나 보존비 상환 청구권이 확보된다. 요컨대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이나 유치권은 물권인 점에서 다르고 따라서 담보물권 일반에 인정되는 부중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을 가지나 다른 담보물권과 달라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소멸하고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중 하나인 유통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중 도시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및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공구, 기구, 비품 등을 말한다. 기존 유형자산의 경제 수명을 연장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을 개량한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나 수선은 제외된다. 유효면적 전체의 면적 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택지의 경우에는 형질이나 형상에 의하여 유효면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유효면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대상 토지의 외형적인 면적보다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의뢰 요건 중개의뢰인이 과연 거래에 대한 일, 준비 2, 의사 3, 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자의 노력과 낭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세 가지를 중개의뢰의 유효의뢰 요건이라 한다. 을구을구는 부동산 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 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을구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한다.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등이 모두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주산소, 보건소지소, 병원,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의료시설의 범위에 병원과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의사능력이라 함은 의사 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 행위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책임 능력을 가리킨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의사 무능력자 등이 행한 의사 표시는 무효이고 불법 행위 책임이나 형사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의사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 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 정도이면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 입양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요소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 이른바 권리, 의무의 변동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킨다.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몸짓이나 침묵 등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소, 유언 등은 모두 의사 표시이다. 이사라 함은 법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을 말한다. 이사의 임면 방법과 권한의 제한은 정관으로 정해진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법인은 이사를 통해 행위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인 것이다. 목적 범위 내라 함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라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이용가치 효용 이용가치 혹은 효용이란 이용함으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용가치는 경제가치의 기초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가치를 가지지 않으나 이용가치가 있으면 항상 경제가치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용가치는 상대성 희소성과 유효수요와 더불어 경제가치를 결정해준다. 이러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다.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 채권액과 채무가 존속되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자 채권이라 함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는 법정과실의 일종으로 원본 채권에 대하여 년 1월 1변 이전이라 하는 것처럼 일정한 이율로 정기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없는 대금이나 원본을 소각하는 월부 상환금은 모두 이자가 아니다. 또한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에 한한다. 그리고 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 등기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하는 등기로서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효 취득이나 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의 경우에도 이전 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대책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권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나 급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경매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경매를 의미한다. 이중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 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만약 먼저 개시 결정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인수대상 권리자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중등기, 중복등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각각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중등기 혹은 중복등기라고 한다. 이 경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 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중매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이외의 권리 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양도라고도 한다. 민법은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 교부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채권 발생 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 계약의 단계, 즉 권리 이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할 뿐인 단계에서 이중 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계약으로서 제1의 매수인과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다.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 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란 특정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가
이미 보유하고는 자기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위기에 있는 자이다. 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뜻이다.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소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대금 그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 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무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지 후보지가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등 상호 간의 용도적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임에 반하여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되는 사용용도 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의 예를 들면 새로운 쇼핑센터의 건설로 인해 인근의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해가고 있는 지역을 보고 이행지라고 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하려고 생각하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지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가행정학에서의 인가는 특정 법률 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인가가 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처럼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이 법률적 행위에는 공법적 행위도 있고 사법적 행위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되는 법률적 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청은 이를 동의하느냐의 여부만을 결정함으로 수정하여 인가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는 허가, 승인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인감증명 인형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청은 읍면동장이다.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 한다. 인감증명서는 개출돼 있는 실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문서에 날인된 인형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 즉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쓰인다.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 등기용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것으로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케 하는 관계, 즉 일정한 결과는 일정한 원인이 없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은 조곤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은 책임에서 제외한다. 인구 밀도 일정 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낸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위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경상조사 표본 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로서 조사 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 표본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임시 채용한 조사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도시 또는 농촌 등과 같이 큰 규모나 내용의 것이 아니고 주거나 상업, 공업 등 각각의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작은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 직접적인 지배의 이전인 현실의 인도를 의미한다.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이며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즉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법 등도 인정된다. 인도명령 법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인락조서 청구의 인락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행위를 의미한다. 인락조서는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인수주의 법원 경매에서는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인수주의란 이와 같이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한 권리를 경락인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경매 조건을 의미한다. 이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소재주의란 압류 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 경매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인지세 재산권의 장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 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상 작성되는 증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의 과세 표준은 증서의 기재 금액이고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등의 과세 표준은 정액이다. 인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며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에 임취하였으나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취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8조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프라 사회적 생산 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 스트럭처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원래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 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지칭한다. 일괄경매, 일괄입찰, 일괄경매 혹은 일괄입찰이란 법원이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적으로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들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 목적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중 하나인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 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200% 이상 3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 도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일반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 중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일반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지역적 범위 기준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법이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라는 국한된 지역에만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다. 인적 범위 기준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이나 형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즉 국가공무원이나 군형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것이다. 사항 기준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사 중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적용해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효과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일반 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중 하나인 일반 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 중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신 전속권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 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 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 전속권은 향유 전속권과 행사 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 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는 양도, 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양도,
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사전속권이다.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채권과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조권 1조를 받을 권리. 1조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 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1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1조권의 보장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현상 보호와 택지의 고도 이용이라는 문제가 경합된다. 임대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 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을 말한다. 건설 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납.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모, 불효식의 계약이다.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 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대차의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야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된다. 임야도 임야도란 지적 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 000 1/6 000이 있다. 임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 책임 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 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임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임의경매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실행 등을 위한 강제적 환가 방법으로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채무명의 정본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5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임의경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나 무효, 피담보 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의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 절차가 중지되므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경락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경락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경락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로는 강행 규정이 있다.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의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와 대응되는 말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용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읍 군지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한 개면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의 임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처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군에 비치되는 임목 등기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임목 등기부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임목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임목 등기의 신청은 임목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종래 임목에 관하여 공시 방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한 명시 방법만이 인정되었으나 이 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양도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임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이 법은 이들의 물권 변동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일반 규정에 의하게 된다. 입법예고제도 입법예고제도란 정부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 당해 법령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관보의 법령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게재하여 국민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국회의원회도 심사 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골자 등을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할 수 있다.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 체결 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경쟁 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입찰은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 가격을 문서에 기재하여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 가격 청약자에 대하여 낙찰시키는 행위이다. 구술에 의한 경매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하는 청약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붙인다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에 해당한다. 입찰에 있어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의 강제 경매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인정되는 입찰 매매는 입찰에 의한 환과 방법이다. 입찰기일이란 경매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 시각, 입찰 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 신문에 공고된다. 입찰 물건 명세서 경매 물건 명세서 법원에서 작성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명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경매 물건 명세서 사본과 현황 조사 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한,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 보증금 입찰자가 낙찰자로 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통상 자신이 입찰할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나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을 20%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봉투 법원 경매 입찰에서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는 봉투를 의미한다. 입찰 봉투는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중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 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해야 한다. 입찰자, 응찰자,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입찰에 응한다고 하여 응찰자라고도 한다. 입찰표 법원 경매에서 입찰표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 가격 4. 사건 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잉여주의 경매대금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이 채권액과 경매 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락을 허가한다는 법원 경매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